이룡호 TV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스포츠선 유동현. 루키더 바스켓 박진호입니다. 네, 잘 지냈습니까? 네. 그리고요. 뭐 아니 얘기를 그러니까 좀 길게 할 때 길게 하고 좀 짧게 해야 되는데. 님도 잘 지내셨어요? 아니 그거는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지금 이게. 표정이 별로 안 좋아 보여가지고. 제가요? 네. 뭔 소리야. 나 지금 얼마나 좋은데요. 유동혁이지만 괜찮아. 예, 그렇습니다. 뭐 항상 이렇습니다. 있다고 해요. 예. 괜찮아요. 우리는. 네. 근데 우리 관계는 괜찮습니다. 네. 항상 이런 사이이기 때문에. 지금 둘과의 관계는 서로가 알아온 일에 가장 좋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꽤 좋은 상태입니다, 지금. 예. 서로 기분도 괜찮은 상태고. 예. 아주 유쾌합니다, 이제. 그렇습니다. 이르는 거 TV가 호평을 받는 댓글우선 정책에 의해서. 아, 예. 댓글부터 소화를 하고 좀 가보겠습니다. 꼬메이저님이 허예은이 가드로서 포텐이 박지원보다 높다고 평가하시는데 허예은 선수 수비는 좀 어떻게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버티는 수비가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얘기를 했는데 우리 연홍설명 자판기 시간이 필요하죠. 버티는 수비는 지금 고등학교에 있는 선수들이 프로에 오자마자 버티는 수비를 떠나서 그냥 그 수비 자체가 제일 힘들어해요. 프로에 오자마자 힘들어하는 거고 이거에 대해서 감독들이 수비 괜찮다라는 판단을 하는 데는 못해도 한 3, 4년은 걸린다고 봐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다가 일단은 기본적으로 피지컬과 스피드 기본기를 떠나서 피지컬과 스피드에 강점이 있는 선수는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꼬 메이저님의 저는 질문이 굉장히 좋다라고 보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셨는데 허예은 선수가 어쨌든 올 시즌에 뛰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KB의 전력에 도움이 돼야 되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렇게 보면 이제 수비에 어떤 약점이 있다 그러면 그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죠? 네, 그 선수가 신인이든 아니든. 근데 여기서 말씀하신 건 뭐냐면 박지수 선수가 수비 커버를 이렇게 할 때 아마 타 팀에서는 다른 선수들, 뭐 예를 들어서 뭐 최은실이라든가 뭐 여러 선수들인데 그런 이제 가드진의 어떤 포스트업으로 허예은 선수의 약점을 공략할 수 있는데 네. 이런 점에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어떠냐, 뭐 요걸 이제 여쭤보신 것 같아요. 아마 허예은 선수가 다른 팀이라면은 그 약점이 더 크게 드러날 수 있는데 저는 어쨌든 간에 박지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약점은 어느 정도 상쇄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수비에서 1대1에서 어느 정도의 능력치를 가져가 줘야 된다는 부분을 생각한다면은 허예은 선수가 좀 더 높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그 부분에 대한 약점 분명히 극복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허예은 선수 같은 경우에는 뭐 공격에서 물론 제가 상대 압박을 굉장히 많이 받겠지만 거기에서는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패싱이 워낙 좋고 네, 공격에서 네, 그렇죠. 공격에서 패싱이 워낙 좋고 이제 세팅 능력이 좋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서는 뭐 기복이 있을 수 있는데 상대 수비에 따라 기복이 있을 수 있는데 어느 정도 역할을 할 수 있다. 단 제가 볼 때도 가장 중요한 거 허예은 선수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신장이 작기 때문에 그 신장 작은 어떤 약점을 자기가 어떻게 메우느냐. 네. 이 부분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KB의 어떤 수비 시스템에서 허예은 선수의 약점을 메우기 위한 어떤 포메이션을 가동은 할 거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그 선수가 가지고 있는 그 수비 능력치를 올려야만 어느 정도는 그렇죠. 갖춰줘야지 가능한 거죠. 그래야 많이 쓸 수 있는 거죠. 네. 네, 그렇습니다. 이 정도로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볼 때는 이 K님은 박진호 편집장 연홍과 연홍 선수에 대한 시선이나 평가에 애정이 느껴지는데요 그랬는데 이거 혹시 아는 분이세요? 전 가끔 저희 쪽 영상에도 그렇고 제 지인인가 싶은 분들이 몇 분 계신데 그러니까 아빠인가? 근데 아닐 겁니다. 예. 그리고 본크덕님이 유 기자님 하나원큐 센터진이 약한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백지은, 양인영, 이하은, 이정현이 4명 모두가 개인적 역량으로 경기에서 1인분 채우지 못하더라도 상황에 따라서 두세 명 잘 조합하면 플레이오프는 따놓은 당상이라고 생각을 하신다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나 박편이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하나원큐의 빅맨 조합이 있으신가요? 알려주세요 하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사실 유도혁 기자가 지금 지난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나원의 센터진이 약하더라는 언급을 좀 몇 번 하셔가지고 예, 그래서 딱 이 부분을 좀 집어보신 것 같은데 재밌는 질문인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저는 일단 기존에 박힌 돌과 굴러 들어온 돌의 차이인데 굴러 들어온 돌들한테 기회가 먼저 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굴러 들어온 돌이 누구죠? 4번에 이제 양인영 선수, 5번에 이정현 선수가 먼저 저는 들어갈 거라고 보고 굴러 들어오는 돌이죠. 이 두 선수가 들어가는 게 사실 이 둘에다가 3번에 고아라 선수가 쓸 거고 2번에 강희슬, 1번에 신지연 이 라인업이라고 하면은 높이에서 안 밀려요. 그리고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는데 문제는
양인영 선수가 원래 이맘때 BC는 정말 좋은 선수거든요. 삼성에서도 그랬었고 얼마나 그걸 유지할 수 있느냐. 그리고 이정현 선수가 어느 정도 경기를 뛰어줄 수 있느냐. 그 높이를 가지고 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뭐 가장 리그 대표적인 블루워커 중에 한 명이었던 백지훈 선수 그리고 유망주인데 계속 가능성을 인정받고 있는데 그 한 끗이 모자랐던 이하은 선수도 그 어느 정도의 이 시너지를 맞춰줄 수 있을까가 관건이긴 합니다. 근데 플레이오프는 다른 당상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확신을 못하겠고 일단 구성과 높이만 놓고 보면은 저는 센터진이 KB하고 이제 삼성생명, 박지수와 배윤이라는 완벽한 센터가 있는 팀, 이 두 팀을 제외하고 놓고 봤을 때는 하나은행도 그냥 센터 구성만 놓고 봐서는 이제는 외국 선수가 없기 때문에 아주 떨어진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게 바로 박평과 제 차이점입니다. 이게. 센터 구성만 놓고 봐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네. 이거 농담한 건데 그렇게 이렇게 하면 내가 뭐가 돼요? 나만 쓰레기야? 유도혁이지만 괜찮아.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센터진이 약하다라고 네. 말씀드린 건 뭐냐면 확실한 센터가 없다는 얘기예요. 없고, 그러니까 이 두 명을 기본적으로 같이 쓰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좋은 부분이 있긴 한데 두 명 썼을 때 어떤 약점, 그러니까 스피드가 느려지죠 기본적으로. 그리고 외곽 수비에 아무래도 약점이 생기죠. 이런 이제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예,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러니까 빅맨 두 명을 다 쓴다. 저는 이렇게 보면 그 비효율성이 좀 더 많을 것 같아요. 근데 결국 그 4명 중에 2명은 나올 겁니다. 아니 그냥 한 명 쓸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결국 고아라 선수가 4번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4명 중에 2명 조합이 돌아갈 수 있게 되는 게 하나은행이 원하는 농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그거는 하나원큐가 기본적으로 굉장히 좀 비효율적인 농구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원큐의 가장 큰 장점, 외곽 그리고 트랜지션 지난 시즌에 말씀드렸던. 근데 두 명의 이제 그 빅맨이 나오게 되면 물론 뭐 양현종 선수나 뭐 백준 선수나 기동력이 그래도 있는 선수들이긴 하지만 네. 두 선수를 했을 땐 기본적으로 팀 스피드가 늦어져요. 그렇게 되면 하나원큐의 어떤 그런 팀 색깔, 지난 시즌까지 맞춰놓았던 그런 빠른 농구의 팀 색깔이 저는 사라질 수 있다라고 봐요. 그리고 이 두 선수가 했을 때 그럼 이 두 선수가 했을 때 골밑을 완벽하게 장악할 수 있냐? 그건 아니죠. 이제 그런 면에서 뭐 상대에 따라서 그러니까 포스트업, 그러니까 더블 포스트를 쓸 수도 있지만 저는 지금 이런 상태라면 더블 포스트를 쓰는 거는 저는 좀 비효율적인 것 같고 여기에서 오히려 대치기를 당할 가능성이 많다. 뭐 우리은행이라든가 뭐 BNK라든가 빠른 농구를 하는 그런 팀들한테 대치기를 당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저는 반대로 말씀하신 KB 그리고 높이는 삼성 우리은행이랑 좀 봐야겠지만 결국은 이 정도를 제외하고 다른 팀들은 말씀하셨던 그 빠른 스피드라는 역습 저는 오히려 하나은행 상대로는 그게 오히려 더 한계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아니 센터 두 명을 서게 되면 필연적으로 팀 스피드는 느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 양인영 선수는 센터는 아니니까요. 그게 포워드인데 사실 네. 빅맨이잖아요. 네. 그리고 이 선수가 사실 뭐 입증된 선수도 아니고 기본적으로 솔직히 냉정하게 얘기하면 좋은 선수도인 건 맞지만 이하원도 마찬가지, 이정현, 뭐 백지훈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골 밑에서의 어떤 확실한 공격 루트가 있는 선수들이 아니거든요. 박지수라든가 뭐 예를 들어서 저쪽 누구야, 그 배윤이라든가 이런 선수들에 비하면.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좀 애매한 부분이 생기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더블 포스트를 선다. 그러면 저는 효율성은 그다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일단 양인영과 이정현을 더블 포스트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좀 그런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뭐 지켜보죠. 어차피 예측은 예측이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네. 자, 그러면 WKBL 룸앤 팩트 댓글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WKBL 감독자 회의 겸 총재와 골프 회동을 했어요. 7월 15일 날. 네. 그 총재님도 저희하고 운동 한번 하시죠라고 임금변호님이 던졌던 말이 그런 골프 이렇게 돼가지고 회동을 했다고 하는데 뭐 좋은 시간이 됐고 좀 발전적인 얘기들을 뭐 이렇게 나눴다라고 하고요. 네, 거기에서 이제 뭐 박진지학급 뭐 출전 선수 자격이라든가 뭐 조추첨 네네. 했었고 또 지금 해외 진지 훈련이 사실은 쉽지 않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국내 구단 몇 명씩 모여가지고 연습 경기를 하자는 제안을 했는데 거기서 결정이 됐다라고. 아직 결정은 못 내린 것 같고요. 네, 근데 얘기들은 이제 한 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상주에서 삼성생명, KB, 하나은행이 이제 김전시청에 연습 경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뭐 일단 기존에 지난주까지 이게 된 걸로는 삼성생명 그리고 하나원큐, KB 그리고 BNK 이 정도까지가 BNK까지 연습 경기를
하자 이런 긍정적인 입장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그 시점은 박신자컵 이후로 다시 잡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결정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WKB의 심판들이 연습 경기 현장에 이제 7월 14일부터 배치가 됐고 어제부터죠. 네. 네, 그렇습니다. 이 얘기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심판들이 지금 판정 기준이 바뀌었다라고 저희가 계속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공격 같은 경우 핸드 체킹을 굉장히 강화하면서 외국인 선수가 없는 그 득점의 저득점 현상을 좀 막아보자. 지금 이런 이제 의도인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신한은행과 BNK가 일단은 게임을 했어요. 네네. WKB의 심판 배석 하에서. 네네. 그 여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주시죠. BNK 같은 경우는 상대가 부산중앙고였어요. 중앙고등학교가 지금 남자 팀이고 고등학교 농구에서도 좀 수준이 성적이 좀 잘 나는 팀이거든요. 네, 명문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핸드 체킹 기준을 확인하기에 BNK가 뭘 해보지도 못하고 뚫린 경우가 많아가지고 네. 그래서 정확히는 아직 모르지 좀 더 봐야겠다라는 얘기가 나왔고 그 유영주 감독은 뭐 그렇게 아직까지 큰 차이를 못 느끼겠다라는 그 배경이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고 신한은행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다. 그렇죠. 네, 차이가 엄청나다. 그래서 그 대구시청이라는 연습 경기를 했잖아요. 네. 여기는 서로 여자 선수들이고 지난해까지 현역으로 뛰었던 선수들이 대구시청에 많아요. 그래서 좀 기준을 좀 볼 수 있는 경기였다고 볼 수 있는데 경기 점수가 110점이 나왔잖아요. 이게 그만큼 파울이 많이 나왔고 그 룰에서는 이제 수비가 안 되더라. 방법이 없더라. 블록을 할 수가 없다. 이 슛거리 무조건 줘야 된다. 그리고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얘기가 나왔고 또 반면에 핸드 체킹에만 너무 집중하고 있다. 뭐 스크린이라던가 이런 부분의 파울은 전혀 지적을 안 하더라. 이런 얘기도 나왔거든요. 그게 볼 없을 때는 정상적인 수비, 그리고 볼이 있을 때는 건드리면 파울. 네. 지금 일단은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포스트업일 때만 허용을 하고 여기 밴딩이 네. 이거 밴딩이라고 그럽니다. 거기서 페이스업 상태가 돼버리면은 이렇게 해야 줘야 되는 된다. 거죠. 네. 그래서 손을 내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상현 감독은 일단은 기초적인 상태이긴 해요. 박신자컵 이후에 정립이 될 거예요. 이 네네. 기준이 정립될 거고 일단은 시행 초이기 때문에 자기도 이렇게 봤는데 자유투가 너무 많이 나오는 것 같더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긴 했어요. 1쿼터 끝나 마치는데 한 20분이 넘게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아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수정을 가할 거니까 뭐 지금 상태에서 옳다 그러다 얘기를 못 하겠고 박정은 본부장도 이거는 그 계속 기자들이 연습 경기를 좀 많이 보면서 또 얘기를 많이 해달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는 그 기준을 적용을 하는 데 있어서 어느 선을 맞춰야 되는지는 감독들과 기자들과 꾸준히 소통을 하면서 가장 좋은 접점을 찾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정은 본부장이 머리가 좋네요. 네, 기자들을 적극 활용말을 요구하는. 그러니까 자기의 일인데 그걸 기자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래 이거 해보지 이거. 다음 주에 나는 언제 힘들면 간다라는 거에 통보를 해주더라고요. 그렇죠. 사람을 언제 어떻게 쓰는지 아는 사람이야. 역시 선수 시절에도 굉장한 두레프를 머리가 좋은 선수였죠.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부장이 되셔도 그 버릇은 못 버리고. 네, 그렇게. 근데 이건 좋은 것 같아요. 네. 오픈되어 있는 건 좋은 것 같고. 근데 이 객관적 기준, 그 섬세한 기준을 좀 마련을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제 농구가 농구처럼 안 되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이제 다음 주에 BNK가 수도권을 올라오면서 프로팀끼리 연습 경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 경기들을 좀 보면은 이제 심판들이 어떻게 적용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가자는 얘기가 현장에서 나오는지가 본격화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삼성생명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삼성생명 브리핑 우리 연홍 자판기 박진호 편집장님 휴가 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까지네요. 오늘까지 휴가고요. 네. 사실 지난주 수원대학 연습 경기하고 쉬었으니까 사실 한 5, 6일 쉬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좀 배혜윤 선수가 좀 생각보다 저희가 얘기할 때는 이 배혜윤 김한별이 안 뛸 거다라고 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뛰어가지고 말한 저희를 머쓱하게 만들었는데 네. 구단 측에 의하면 짧게 뛰게 하겠다고 하시더니 혜윤이를 좀 길게 뛰게 하시더라. 김한별은 자기가 몸 상태 판단 안 했다고 자기가 뛰겠다고 해서 그냥 뛰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23일, 24일 BNK와 연습 경기 있는데 그때도 한 쿼터 정도 뛰지 않겠냐라는 얘기가 있고 21일 날 대구시청과도 연습 경기를 한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3, 24일 날 BNK와 연습 경기가 네네. 있고요. BNK와 연습 경기 요거는 나중에 저희가 이슈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나중에 아니고 좀 막판에 이슈로 다뤄보겠습니다. 자, 신한은행. 자, 연홍 자판기. 신한은행은 양양을 갔습니다. 네, 15일부터 24일까지 양양에서 전지훈련 중입니다. 그리고 지난주까지만 해도 정상일 감독이
연습 경기 안 한다고 하더니 기습적으로 대구시청이랑 연습 경기라는 바람에 우리 박편을 물먹였죠. 네, 뒤통수 쳐가지고 오늘도 통화를 역시 했어요. 노련한 감독이야. 뭐 하는 거냐라고 했더니 네. 내가 아예 안 한다고 했었나? 라는 얘기를 하더니 한 발 빼는 그 여유. 네, 근데 이제 정상희 감독 얘기는 프로팀이랑 연습 경기는 아직 자기는 좀 무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대구시청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아직 실업팀이고 운동량이 이렇게 타이트한 팀 아직까지 프로만큼 타이트하지는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수들이 몸이 올라온 상황에서 경기를 하면서 5대5 페이스를 맞춰보는 그 정도를 좀 확인하기 위해서 했던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신한은행이 또 그런 이제 연습 경기 또는 선대감에 대한 부상 트라우마가 되게 심한 아주 강하죠. 그 정상인 감독의 첫사랑 우리 김영희 선수. 그 김영희 선수도 쟤도 이번에 알았어요. 첫사랑인 걸. 네. 뭐 방송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기습적으로. 네. 그렇죠. 유승희 선수도 지난해 연습 경기 때 다쳐가지고. 그렇죠. 참 지난해 그래서 정상인 감독 그런 얘기를. 우린 연습 경기에 트라우마가 있어. 네, 이렇게 얘기를. 선수들이 아니라 본인이 트라우마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우리은행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우리은행은 13일부터 이제 18일까지 아산에서 전지훈련 제 2차 체력 훈련인데, 네. 자, 1차 체력 훈련과 변화가 있었어요? 네, 제가 지금 아산에서 올라왔는데요. 네. 어제 일단 훈련을 볼 때, 네. 진짜 놀랍게도 없었구나. 훈련 양이 줄어들었고요. 훈련 강도가 약하고요. 분위기가 화기애애했습니다. 화기애애했다고요? 네. 그래서 제가 최은실 선수한테 아니 왜 이렇게 훈련 분위기가 좋고 훈련량이 많지 않냐라고 하니까 저 지금 발가락에 물집 잡힌 거 봐요. 뭐가 안 힘들어요? 라고 얘기하길래 제가 너네 작년까지는 물집 잡혀도 아프단 얘기도 못했어.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근데 오늘, 어디 물집 따위가. 네. 근데 오늘 오전에 그 서킷하고 트랙 훈련을 뛰더라고요. 서킷을 했구나. 서킷은 센데 그거는. 네. 트랙 훈련의 강도는 줄어들지 않았더라고요. 네. 그건 줄어들지 않았는데 기본적인 건 하는데 많이 줄어들었다. 뭐 이렇게 보면 되는 저희가 볼 때, 그러니까 저희가 볼 때는 분명히 이전보다는 강도와 양이 좀 줄어들긴 했는데 뭐가 분명히 어느 정도 갖고 가는 기준은 있는 것 같고 이번에도 뭐 400m를 꾸준히 뛰면서 400m 1분 20초 안에 못 들어오면 가만 안 두는 어떤 그런 기준은 그대로 가면서 이제 기록을 한번 보려고 제가 타임을 저 같이 체크했거든요. 위성을 보이는 정종 코치가 시간 재고 있죠. 그러면서 나 이제 1분 20초면 1분 20초라고 얘기해요. 거짓말로 더 뛰게 안 시켜요. 우린 그런 거짓말 안 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는 지금까지 거짓말을 했었던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역시 사람이 쉽게 바뀌진 않습니다. 네, 근데 보니까 이번엔 정말 시간대로 얘기하긴 하더라고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선수들이 여전히 힘들긴 힘듭니다. 네. 힘들어야지. 당연히 훈련인데 힘들어야지.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예전 같지 않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미안합니다. 네, 우리는 놀고 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그렇죠. 그 정도까지 이렇게 부딪히지도 않지만 역시 힘들긴 힘들다 훈련이. 예. 그렇습니다. 자, 하나원 큐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홍 자판기. 이 연홍 자판기 맨날 이렇게 하려니까 좀 줄이자. 여자 어때요? 연홍 자판기. 우리 그 이동희 기자가 설명 규형이나 설기라고 할 테니까. 자, 여자 박편 한번 부탁드립니다. 뭔 소리야 이게? 연홍 자판기. 진짜? 하세요. 야, 유도역이지만 안 괜찮은 것도 있다 진짜. 네, 하나원큐는 지금 뭐 특별하게 다른 일정은 없었고요. 팀 내 훈련 진행했고요. 3대3 트리플전에 선수들을 뭐 김정 선수를 제외하고 좀 바꾼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뭐 그래가지고 3대3도 어느 정도 좀 맞춰본 게 있는 것 같아요. 3대3 연습을 왜 하는 거예요? 김정 선수는 3대3으로 올림픽도 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선수예요. 예. 그렇습니다. 뭐 그거 괜찮죠. 3대3 네, 그쵸. 연습을 하거나 1대1 연습을 하거나 어쨌든 연습하는 건 좋은 겁니다. 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17일에 수원대랑 연습 경기 있고요. 20일, 21일 BNK하고 연습 경기 예정돼 있는데. BNK가 수도권을 한번 이렇게 수도권 투어 한번 그렇게 돼 하게 있고요. 되는 거죠. 그 신지현 선수가 그 지난주에 말씀했던 그 부상 때문에 살짝 좀 휴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았고 팀 내 자체 훈련을 하다가 그 이하원 선수가 허벅지에 피멍이 들었다고 밥을 먹다 말고 멍이 들었다라고 보여주더라고요. 그런 쓸데없는 얘기는 안 해도 되는데 끝. 피멍 드는 거하고 뭐 물론 이제 아프긴 하겠지만 확 피멍 들게 해볼까 한번? 그 다음 팁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KB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KB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BNK하고 연습 경기를 하면서 4명이 다쳤습니다. 일단 김민정 선수가 첫날 무릎 부상이었는데 그래도 큰 부상이 아니었다. 그래서 좀 다행스러웠는데 둘째 날 연습 경기에서 이제 막내 선수죠. 이혜수 선수가 무릎 십자인대 파열로 10개월 정도 이제 수술 재활해야 되고요. 안타깝네요. 최진 선수가 상대 선수 머리에 코를 받쳐가지고 코뼈 골절. 그래서 일단은 코뼈를 이제 수술해야겠죠. 그리고 여미라 선수가 발목 인대 부상으로
최소 2주에서 길면 6주까지 좀 부상이 될 것 같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태백 훈련을 원래 가기로 했었는데 약 한 2주간 네, 연기했죠. 네. 7월 27일부터 이제 다시 네, 일정을 갖다 맞습니다. 잡고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BNK 같은 경우에 지금 뭐 KB하고 연습 경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유영주 감독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심판 판정에 대해서 뭐 얘기를 했는데 뭐 앞서서 얘기를 했지만 판정에 대해서 별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라고 좀 얘기를 한 그런 상태고 지금 BNK가 좀 이건 좀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KB가 지금 연습 경기를 하면서 4명이 다쳤어요. 그리고 네네. BNK하고 게임을 했어요. 네네. 그리고 그 KB가 부산에 내려가서 게임을 했단 말이죠. 네, 그랬죠. 그런 상태에서 이제 4명이나 다쳤는데 이게 그러면 문제가 없냐? 이런 부분에서 지금 얘기들이 좀 있습니다. 네. 그 경기를 본 사람, 경기를 보지 않은 사람에서 전부 다 지금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전체적으로 KB가 너무 몸이 안 된 상태에서 게임을 이 훈련 상태에서 태백 전주련을 가기 전에 몸 상태가 다 올라오지 않은 상태에서 연습 경기를 하다 다친 게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고 BNK가 워낙 그 스타일이 좀 거칠다 그런 상황에서 좀 부상이 많이 나온 것 같다. 지금 이런 의견이 같이 좀 상존하고 있죠. 그런 부분에서 딱 보면 일단은 그 KB 쪽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일단 그 BNK의 연습구장이 그때 당시 폭우가 되었었고 마룻바닥이 실제적으로 좀 미끄러웠었고 네. 뭐 그걸 맞아요. 왜냐하면 그 한 4명의 선수가 이제 휴지로 이렇게 닦잖아요. 네. 그걸 이제 보통 한 2명, 3명이 닦는데 4명이 이렇게 닦고 그것 때문에 사실은 경기가 한 2시간 넘게 하는 그런 이제 모습들이 있었었고요. 근데 넘어지는 선수도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네. 그리고 사실 그러면서 이제 KB의 그 이해수 선수가 무릎 C자입니다 파열이 됐고 한 10개월 정도 걸리니까 올 시즌 이제 시즌 아웃 된 그런 상태고. 근데 이제 김민정 선수라든가 염윤아 선수는 원래 좀 좋지가 않았던 부분이 그런 부분 그리고 BNK의 뭐 거칠다 KB 입장에서는 거칠다 이런 부분 때문에 2명이 이제 부상이 좀 덧났는데 그래도 가벼운 부상이다 뭐 이렇게 좀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제가 볼 때는 제가 제3자 분들한테 한 2분한테 물어봤어요 고액에 대해서 이게 그럼 BNK가 거친 거냐 아니면 KB가 준비가 좀 덜 된 거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이제 거기에서도 약간씩 엇갈리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KB가 준비가 조금 덜 된 거는 맞다. 근데 KB 입장에서는 사실 박지수도 지금 빠져 있는 상태, 강호정도 빠져 있는 상태. 그런 상태에서 이제 그리고 KB가 기본적으로 제가 볼 때는 약간 슬로우 스타터 기질은 있는 것 같아. 그렇죠. 늘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이제 올리는 게 아니고 나중에 올라가면서 경기를 치르면서 이렇게 쭉쭉쭉 올라가는 그런 이제 모습들 같아 보이고 있고 BNK 같은 경우에는 뭐 박진호 편집장이 지난번에 잘 얘기했다시피 젊은 선수들이 많으니까 젊은 선수들이 기본적으로 훈련을 한 일주일 하면 이제 몸이 쫙 올라오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상태에서 이 선수들이 부족한 거는 경험이기 때문에 이 경험의 어떤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서 실전에서 그 연습 경기에서 실전과 같은 그런 그 훈련을 하는 거예요. 몸이 돼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해버리는 거죠. 적극성을 가져가지 않으면은 사실 BNK는 올 시즌에 보여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는 팀이기 때문에 그런 농구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이 팀 같은 경우에는 뭐 말씀하셨다시피 평균 신장이 좀 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12명을 다 돌려야 되는 거예요. 높이의 약점 그리고 경기 경험의 약점 그리고 에이스가 없는 팀 그런데 젊고 운동량이 많다. 그렇다면 이 팀이 할 수 있는 거는 많이 뛰고 적극적으로 부딪히고 리바운드에 모두 뛰어들어가고 좀 이런 부분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스타일이긴 하죠. 그러니까 12명 로테이션이 된다는 얘기는 그만큼 주전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다.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당연히 거칠게 뛸 수밖에 없다. 보여줘야죠. 감독한테. 나 이런 부분까지 다 이해를 하고 그거는 이제 뭐 나쁜 방향은 아니다. 오히려 좋은 방향일 수 있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거기에서 그러면 KB가 그렇게 한 부분 다친 거에 대해서 BNK는 어떤 그 도의적인 책임 이런 부분은 없냐? 이런 부분은 조금 애매하긴 한 것 같아. 연습 경기에서 사실 4명이나 이렇게 다치는 거는 유례가 없지 않아요? 거의 흔치 않은 일인데 근데 이걸 또 제가 좀 말씀드리기 되게 애매한 게 뭐 이동기도 마찬가지겠지만 경기를 봤으면 말을 하겠는데 이게 다쳤다는 얘기를 듣기만 했으니까 뭐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은 BNK가 수도권으로 와가서 다음 주에 바로 연습 경기가 쭉 잡혀 있으니까 좀 경기를 보면은 좀 그 부분에 좀 감이 올 수 있을 것 같고 또 그 적극적이고 이렇게 부딪히는 상황들이
심판이 WKBL 심판이었으면은 기조 자체가 핸드 체킹을 막고 있기 때문에 네네. 이런 상황이 안 벌어졌을 거예요. 근데 지난주까지 연습 경기들이 모든 팀들이 그 농구협회라던가 지역 농구협회에서 왔기 때문에 그렇죠. 와서 왔기 때문에 WKBL의 판정 기조하고 좀 달랐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진행이 된 상황이어가지고 이거를 정확히 지금 이런 얘기들이 있지만 그걸 가지고 이건 이거다라고 단정짓기에는 조금 좀 약간 무리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다음 BNK 연습 경기가 하나은행, 하나원큐. 하나원큐와 게임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원큐도 살짝 떨고 있다고. 지금 나 떨고 있네. 하나원큐도 부상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팀인 게 거기서 선수는 많지만 주전급 선수 다치면 거기도 이 복원하기 쉽지가 않거든요. 아, 그렇죠. 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 연습 경기를 한번 가서 좀 네네. 지켜보고 그 실제적으로 비행기가 거친지 아니면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데 몸 상태가 안 돼서 올라왔는지에 대해서는 판단을 좀 하고. 근데 저는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두 팀 모두 살짝 비판을 갖다가 좀 하면 일단 KB 같은 경우에 이제 행복농구를 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 물론 이제 팀 스케줄상 태백 전주를 갔다 와서 몸 상태를 올리고 뭐 이렇게 가는 건 맞는데 네네. 우리가 그때 거기에서 얘기했던 건 뭐냐면 안덕수 감독은 기본적으로 줄 건 다 줬다. 그런 상태에서 그럼 선수들이 알아서 몸 상태를 만들어야 된다. 근데 그런 만드는 것 자체가 팀 스케줄에 저는 따라가면 안 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팀 스케줄 따라가긴 가야 되는데 거기보다 좀 더 앞서가야 된다. 책임감이 있어야 된다. 본인들이 알아서 운영해야 된다. 예, 그런 부분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KB에서도 그러니까 연습 경기를 두 차례 했는데 이 두 차례 한 거도 어떻게 보면 살짝 좀 무리인 스케줄 아닌가 나는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예, 그 선수도 몸 상태가 안 되는 상태에서 연습 경기를 하는데 그것도 BNK다. 그렇게 되면 그것도 이제 스케줄 부분에서 약간의 이제 조정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KB가 이제 사이클을 늦게 가는 건 맞는데 뭐 그럴 수 있다고 치는데 이게 이런 잡무상 이런 부분 때문에 더 더뎌지게 되면 초반에 사실은 얼마나 기선을 제압하고 가느냐가 우승 전선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랬을 때는 그런 이제 시즌 플랜 자체가 꼬일 수 있는 그런 위험성도 있는 그런.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KB는 지금 KB는 그러니까 어쨌든 이번 시즌에 안덕수 감독이 가장 자신감을 갖는 부분 중에 하나는 저는 그거라고 생각. 계속 말씀드렸던 게 염유나 강하정, 박지수가 어쨌든 시즌 내내 비시즌 내내 같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슬로우 스타터라는 시기도 어쨌든 좀 땡길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있었을 텐데 근데 염려 선수가 지금 복귀하고 얼마 안 돼서 좀 더 다친 거라서 물론 짧으면은 뭐 2, 3주 안에 복귀가 가능하다고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그래도 고민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BNK 같은 경우에는 물론 저는 이렇게 하는 거는 나쁘지 않다고 봐요. 제 스타일이야. 내 스타일에. 아니 본인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12병 돌리면서 이렇게 무한주전 경쟁하는 거 이런 거 참 좋아하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해야지 사실 농구팀에서도 유동혁 기자 같은 스타일의 사람도 게임을 뛰게 해줄 수 있는 거니까 힘내요. 저 감독이에요. 근데 이제 근데 그 BNK 같은 경우에 저는 좀 봐야 될 건 뭐냐면 아마 하나 원큐와의 경기에서는 WKB의 심판이 들어오고 그런 상태에서 신한은행전과 같이 이렇게 손대면 파울 되는 그런 그쵸. 상태라 그러면 그렇게 압박을 했을 때 압박이 굉장히 비효율적일 수 있다. 지금 이 제3자의 의견으로 얘기하면은 하나원큐랑 게임할 때 그 BNK 코칭 스태프가 상당히 당황할 거다. 왜냐면 그렇죠. BNK의 게임 스타일을 알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당황할 거다. 이거 휘슬에 대해서 어떡하란 얘기지? 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거다. 뭐 현재로서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런 이제 그 압박 수비나 이런 걸 좀 더 정교하게 다듬을 필요가 있다. 거기에 맞게끔 지금 상태라면 좀 비효율적일 수 있다. 네, 근데 뭐 이런 생각을 들어요. 그 신한과 그 대구청 연습 경기가 끝나고 나서는 딱 났던 얘기는 이 콜의 기준이냐면은 WKB에서 압박 수비는 절대 못한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꼭 참고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WKB 심판분들 뭐 열심히 하시는 건 알고 있는데 지금 살짝 바뀌었고 이 바뀐 부분이 경기력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니까 그 부분들은 저희가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일요연구TV 항상 사랑해주시는 여러분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네이버 또 적용 안 돼, 또 적응 안 돼, 또 적응 안 돼. 네이버,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감사합니다.